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제가 만성염증에 대한 이제 이론적 베이스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진짜 과연 만성염증이 어떤 질환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실제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 아는 분인데 아주 건장한 40대 후반의 남성이에요. 체력도 좋으시고요. 피부도 굉장히 좋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토피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눈부터 눈 양쪽에 눈이 빨개지면서 좀 가려워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봤더니 단순 두드러기성 그런 접촉성 피부염이 아니고 전형적인 아토피 피부를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피부가 우선 변형이 되면서 거칠어져요. 그 주름이 얇은 주름이 생기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또 각질이 보송보송 올라오면서 뻣뻣해지는 듯한 느낌. 그래서 처음에는 그 단순한 그 눈의 염증만 보고 아토피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또 드리기도 했고, 병원 치료를 권유해 보기도 했는데, 워낙 이제 저에 대한 또 저를 잘 아시는 분이기도 하고, 어떻게 약 바르거나 스테로이드 쓰거나 이런 거 말고 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길래 차근차근 이제 상담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분이 그렇게 피부에 염증이 생기기 전에 한 8개월 전에 사고를 당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큰 수술을 하셨는데 발목 부상으로 발목이 골절도 당연히 됐고요. 또 괴사까지 이루어지면서 피부 이식까지 받았거든요. 그래서 거의 6개월 이상을 거의 휠체어 생활을 하고요. 침대에 누워있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 전에는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도 하시고 일도 많이 하셨던 분인데, 한 50세 가까이 되면서 일에 좀 지치고, 스트레스도 당연히 많이 받으셨겠죠. 그리고 거의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좀 식당을 운영을 하시는데, 주방이나 이런 데 좀 굉장히 뜨거운 불길도 계속 접촉하면서 이렇게 지내셨던 분인데, 이제 병원 생활을 하시면서 움직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그냥 한두 달의 그 시간이 아니라 거의 한 6개월 정도 투병 생활을 하시면서 항생제 복용도 굉장히 많이 하시면서 좀 장 기능도 많이 안 좋으시고 불편하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장 상태도 좀 안 좋았고, 또 식사 습관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건강하게 식사를 하시긴 하시는데 밀가루를 아주 좋아하는 면에 대해서 아주 애호가셨어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밀가루 많이 먹었지만 피부에 아무런 트러블도 없었는데 갑자기 제가 아토피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인정하기가 힘드실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이제 그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평상시에 이 사일런트 인플라메이션이라고 제가 만성염증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아토피는 만성염증성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드러기나 이런 것들은 급성이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천식과 비염을 봤을 때 비염은 약간 급성 반응이고 천식은 만성 반응이에요. 그리고 아토피나 두드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조금 발현되는 기전이 좀 달라서 또 만성적으로 급성적으로 이걸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실제로 급성은 굉장히 일어나면 당황스럽죠. 그리고 그 발현 시기도 굉장히 빠른데 급발진하듯이 이렇게 일어나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만성 질환이 훨씬 더 치료하기가 어렵고요. 특히나 이 병원에서 지금 현대의학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는 거죠. 거의 스테로이드나 면역 억제제로 면역을 그냥 눌러서 유지하고, 물론 운이 좋아서 좀 빨리 좋아지시는 분도 계시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베이스들이 만성염증의 베이스를 가지고 있다면 치료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영양소 관리를 시작을 했는데, 영양소 관리도 사실은 처음엔 좀 역부족이었는지, 지금은 이제 활동을 하셔서 다시 이제 그 사업에 진입을 하셨고, 또 계속 좀 뜨거운 열기 옆에서 일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가장 제가 좀 설득을 좀 시키기 어려웠던 게,
뜨거운 데 계시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몸에서 염증이 일어나는데 불이 났어요. 불이 났는데 불길 옆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꾸준히 냉찜질이라도 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려서 계속 냉찜질 성실하게 잘 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조금 진전이 바로 잡힐 거라고 생각했는데 계속해서 온몸에 전신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말 얼굴에서부터 발끝까지 전신 건선 현상으로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체구도 굉장히 크신 분이거든요. 키도 크고 그래서 용량도 제가 원래 쓰던 용량보다 거의 한 1.5배 이상으로 영양소 관리를 해드려서 지금 현재는 얼굴은 많이 좋아지셨고 몸 신체적으로도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알러지 검사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까지 알러지 없었기 때문에 그 검사에 대한 필요성을 잘 못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관리하시고 나서 한 달 반, 거의 2달 가까이 됐을 때 검사를 해서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음식물 알러지 검사 그리고 또 마스트 검사 이거를 급성 반응 그리고 지연성 반응 같이 하셨거든요. 근데 급성 반응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었어요. 만약에 급성 반응 마스 검사에서 검사가 양성 반응이 나왔다면 그 전에도 약간의 알러지 반응이 조금씩은 그렇게 한 번씩은 보였을 텐데 전혀 나타나지 않았고요. 지연성 음식물 알러지 검사를 해보니 마늘 그리고 키위 그리고 그런 특이하게 밀가루가 안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요. 한 4가지 정도가 나왔는데요. 대표적으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쌀하고 밀가루만, 쌀하고 그 마늘만 안 나오면 어느 정도 유지가 가능한데 이것만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마늘이 나와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 검사하기 전에 전 당연히 밀가루가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밀가루, 계란, 우유 이거는 피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계속 한식 위주로만 드셨던 거예요. 그 전에 좋아했던 밀가루도 다 끊고 그리고 양식도 다 끊고 한식 위주로만 드셨는데 알고 보니 그 한식 속에 들어있는 마늘이 알러지 항체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저도 사실은 약간 미스를 하긴 했지만 검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더뎠나는 생각이 들거든요. 검사 결과 나오고 나서부터 마늘이 들어가 있는 음식 거의 제하고요. 뭐 김치나 이런 것도 마늘 없이 이렇게 담궈서 드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조금 들어있다고 생각되시는 부분들 좀 씻어서 드시기도 하시고 아무튼 최대한 뭐 100%는 아니겠지만 최대한 음식 조절하시면서 요즘에는 닭가슴살이나 뭐 고구마나 이런 것들 음식 드시고 계셨어요. 그리고 생각났어요. 계란 흰자가 굉장히 높게 나왔거든요. 계란 노른자는 좀 약하게 나왔지만 계란 흰자는 굉장히 높은 수위로 나왔더라고요. 한 4단계 정도.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검사도 굉장히 중요한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뭐 고당분 식이 그리고 장내 환경 그래서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 이런 것들이 만성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가속 진행되는데 어느 순간 어떤 사고로 인해서 이렇게 항생제 복용이 많이 되고 그래서 장내 환경이 더 나빠지고 스트레스가 더 가중되는 그런 상황에서 딱 발현이 될 수 있는 상황. 그리고 이렇게 지연성 음식물 알러지 항체를 가지고 있다면 아주 합리적으로 이거를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이 교과서 같은 환자분이 계셔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다시 건강검진을 한번 더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검사를 했더니요 중성지방이 330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간 수치도 살짝 높게 나왔어요. 수치 하나가. 그래서 지방간이 의심된다. 왜냐하면 그 병원에 있는 동안 활동량은 줄었는데 밥 하루 3끼를 다 드시고 음식을 그3끼를 다 드시고 운동을 못 하셨기 때문에 체중이 거의 거의 10kg 가까이 증가를 했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만성염증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계속 누적이 되면서 알러지 항체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 알러지 항체가 발현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그 트리거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이제 음식 관리 잘 하시고 그리고 오메가3는 이제 원래 좀 많이 드시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지금 한두 달 동안 이렇게 오메가3 용량을 높이 고용량을 드셨는데 중성지방이 330이 나온다는 건 제가 예상컨대
그냥 예상이지만 최소한 한 500, 600은 가지 않았을까. 왜냐면 제가 오메가3 제가 그 중성지방을 이전에 모니터링을 해보면요. 하루에 굉장히 고용량으로 썼을 때 한두 달이면 한 100씩 정도 거의 떨어지는 사례를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당신은 한 500에서 600 정도까지는 갔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지금 아직도 그 발이 아직 완벽하게 회복이 되진 않았는데 천천히 운동하시면서 식이 조절하시면서 그렇게 건강하게 지금 잘 유지하고 계셔서 피부도 상당히 많이 좋아지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성 염증이 실제로 질병으로 이행하는 그런 좀 대표적인 사례가 있어서 네,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를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아토피로 고생했던 거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근데 저의 사례도 되게 비슷해요. 사실 저 밀가루 너무 좋아했고요. 그리고 스트레스, 사실 약국하면서 또 이런 환자 관리하면서 스트레스 사실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닐 정도로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그렇게 한 20여 년을 살다 보니까 저한테 그런 질병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지금은 사실 제가 밀가루도 굉장히 좋아했지만 이제 또 질병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또 밀가루 좀 줄이고 살다 보니까 이제는 밀가루 이렇게 탐닉하거나 그러지 않은 상태로 이제 건강한 음식을 좀 선호하는 상태로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도 제 몸에 이런 지연성 음식물에 대한 항체도 있고 또 저는 진먼지, 진드기에 대한 항체도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건강 관리하면서 지금처럼 좀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도록 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특정한 원인 한 가지로 질병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원인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병리학의 기본인데 어떤 질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원적인 원인이 있다는 거. 그래서 하나하나 내 몸을 살펴보고 내 식습관이 좋은지 나의 장 상태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면서 관리해 가시는 거를 네, 오늘 권유해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좀 긴 시간 지루하셨죠? 네, 오늘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